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너무 바로 시작하나? 첫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방송보도의 개념과 방송보도의 중요성입니다. 방송보도가 왜 중요하고 방송보도를 지금 우리가 왜 배우고 있는지를 이 문단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으니까 잘 듣고 방송보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동기유발하기 바랍니다. 방송보도의 개념은요, 여기 가운데 보이죠? 방송보도란 기자가 취재를 통해 알아낸 정보나 사실을 정해진 뉴스 프로그램 시간에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 학생들은 기억나겠지만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찾았었습니다. 맞죠? 방송보도란 기자라는 사람이 취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방송보도를 위해서는. 그리고 방송보도에서는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고요. 이 정보나 사실을 아무 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뉴스 프로그램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방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보도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방송보도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 개념을 알아봤으면 방송보도의 중요성을 봐야 되겠죠. 방송보도의 중요성은 첫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나 국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방송보도죠. 방송보도를 본다면 가능하게 해줌. 방송보도를 본다면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 다른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만히 안방에서 알 수 있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방송보도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방송보도를 배울 건데 그러면 왜 배워야 하냐면 요 밑에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것은 방송보도의 제작 과정과 절차, 그리고 방송보도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이번 시간에 공부함으로써 첫 번째, 방송보도 시청자로서의 안목을 키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송보도를 배운다고 해서 당장에 방송보도를 만드는 기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기자가 꿈인 사람도 아닌데 왜 방송보도를 배우냐? 시청자로서 뉴스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방송보도를 보면요, 방송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을 건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 뉴스를 볼 때 이 뉴스는 좀 잘 만들어졌네, 이 뉴스에는 사견이 많이 개입되었네, 사견이 많이 개입되지 않은 사실들만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걸 잘 배워서 기회가 된다면 직접 방송 보도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직접 방송 보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선생님은 28살인데 살면서 한 번도 없었어. 그러면 너희는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보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방송보도가 신문기사와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방송보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옆쪽에 보면 귀퉁이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부분인데요. 좀 크게 확대를 해놨습니다. 방송보도가 신문기사와 다른 점은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도 몇 개가 떠오르는데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학습지에도 있습니다. 방송보도는요, 기사문이랑 똑같은데 뭐만 다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송보도를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에서 뭐의 과정과 실제 배우고 있어요?
그죠? 화법의 과정과 실제에서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방송 보도를 배우고 있죠. 화법, 그러니까 방송 보도는 말하기고요. 똑같은 성질을 지녔는데 신문 기사는요. 신문 기사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우리 뒤에서 배우고 있는 기사문이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는요. 장문의 과정과 실제에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서 글의 한 종류죠. 그러면 방송 보도가 신문 기사와 다른 점을 이야기할 때는 방송 보도는 말하기, 신문 기사는 글쓰기의 성질 안에서 다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은요. 방송 보도는요. 당연히 앵커나 취재 기자의 말로써 보여집니다. 그렇죠? 뉴스에서 보면. 그래서 앵커나 취재 기자의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기 위해서는 구어적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구어적은 입구자 써서 입말 두의 표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어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듣는 청자가 자연스럽게 듣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구어적 표현의 예시들은 나중에 방송 보도 시의 태도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방송 보도는 글보다 신문 기사보다 기사문보다 문장이 짧습니다. 즉 기사문보다 더 간결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말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뉴스에서 앵커나 취재기자가 문장을 길게 한다면 서술어가 나오기까지 이 기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지죠. 그래서 듣는 청자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가 가까이 붙어 있어야 나는 먹었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전체의 의미가 머릿속에 빨리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기사 문장이 짧아지고요. 그러려면 뭐가 빠져야 되냐면 수식어들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사 문장이 짧다는 것은 간결하다는 것이고 수식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요. 영상이기에 당연히 어떠한 전달하고 싶은 뭐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의 영상이 담기겠죠. 그러면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요걸 세 글자로 줄이면 현장감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각적인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훨씬 기사문보다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보도가 신문기사와 다른 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방송보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 옆에 다시 66페이지 옆쪽으로 가볼게요. 자, 방송기사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리포트 기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는요. 여기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짧고 간결하게 쓴 기사다. 그리고요. 이 기사를 읽어주는 사람은요. 뉴스 진행자입니다. 앵커죠. 앵커가 보통 우리 뉴스 보면은 9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앵커가 어떤 말을 하고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취재기자 누구 나와주세요 해서 영상이 나오면서 취재기자가 사실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트레이트 기사는 그렇게 하기까지 중요한 일의 정도를 선생님이 판단할 수 없지만 앵커가 전달해도 될 만한 어떠한 뉴스거리는 앵커가 그냥 짧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끝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 기사가 우리가 평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도 요게 주로 되는 건데요. 리포트 기사는요. 중요한 거에 밑줄 그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취재 내용이 많고 장면이 다양해서요. 누가 이야기하냐면 뉴스 진행자의 소개를 받아 취재 기자가 직접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두 개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기사의 종류도 리포트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 방송 기사, 방송 보도의 준비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도를 하려면요. 두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발표에도 발표 준비하기가 있었던 것처럼 방송 보도에도 방송 보도 준비하기 과정이 있습니다. 요게 다른 말로 하면 방송 보도 준비하기가 됩니다. 방송 보도 준비하기. 방송 보도를 준비할 때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기삿거리를 찾아야 한다. 첫 번째, 기삿거리 찾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과정은요, 기삿거리를 찾아서 내가 이거를 보도해야 되겠다. 기삿거리를 찾았으면 그 기삿거리에 대한 뭘 나가야 될까요? 취재를 나가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해야 할 일. 방송 보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 번째 기삿거리를 찾고 두 번째 취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삿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기삿거리가 될 수 없겠죠. 거제시에 사는 김아무개 학생이 오늘 생일을 맞았다. 이게 전체 전국에 나가는 9시 뉴스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기삿거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뽑아야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기삿거리로 만들 수 있는지 보니까 이 세 가지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요. 묶어서 뭐라고 써두면 좋을까요? 기삿거리 선정의 기준. 첫 번째, 기삿거리가 되려면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일이 보는 사람들, 시청자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한 일일수록 더 좋은 기삿거리다 하는 겁니다. 뉴스를 찍어서 방영을 하는데 그 뉴스가 거제시에만 나온다면 거제시에서 발생한 사실을 기삿거리로 삼는 것이 좋은 기삿거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영향력 있는 기삿거리를 선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한 사람한테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어떠한 사건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사건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뉴스거리인가라는 걸 판단해 볼 때 영향력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전 세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더 가치 있는 뉴스가 되겠죠. 영향력이라는 기삿거리 선정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시의성 있는 기삿거리를 선정해라 하는 말입니다. 시의성이라는 말은 때에 맞는 뉴스거리를 골라야 한다라는 말인데 때에 맞는 뉴스거리는 보통 최근의 뉴스일수록 좋다. 따라서 3년 지난 일을 지금 방영하는 것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지금 뉴스로 방영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오늘 있었던 일을 뉴스거리로 선정해서 보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기삿거리를 선정했으면요. 두 번째, 취재를 해야 합니다. 이 취재는 누가 나가는 거죠? 그렇죠. 취재 기자가 나가는 거죠. 취재 기자. 자,
요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요, 취재의 과정입니다. 취재의 과정. 자, 취재의 과정을 알아볼 건데, 그럼 취재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재는 기사를 구성할 내용을 모으는 활동이다. 누가? 취재 기자가.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인지 기자가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뭐 알아볼 수 있겠죠. 이제 그때 취재 기자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이,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눈에 보이죠? 인터뷰. 자, 취재 기자가 취재를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볼게요. 인터뷰를 할 때에는 취재원의, 취재 기자의 목소리나 모습이 드러나도록 녹음 및 녹화를 해두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당연히 이걸 취재해서 글로만 쓸 거면 취재 기자의 목소리나 모습이 나오게 녹음이나 녹화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방송 보도는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뉴스 보면 취재 기자가 마이크 잡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 옆에 마이크를 들어주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영상 매체의 특성을 살려서 취재원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화면을 담아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취재 기자가 또 할 일이 나오네요. 취재 기자가 할 일은 뉴스 영상을 취재해 나갔으면 카메라도 들고 나가겠죠. 그래서 카메라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오는데, 그걸 찍어 올 때도요, 나중에 어떻게 이게 뉴스로 만들어져 나갈 건지 머릿속에 구상해서 영상 취재를 하는 것, 그것도 취재 기자가 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취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 보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방송 보도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 구성 기억납니까? 기억나겠지? 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맨 처음에 도입, 전개, 정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방송 보도도 세 가지 단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방송 보도는요, 좀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단계가 제목, 리드, 본문,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 교과서의 특성상 이 모든 구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방송 보도 전에 우리 발표할 때 발표의 내용 구성에 이 도입, 전개, 정리가 나오고 각각이 뭔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과서 이 페이지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목은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쓰는지 나오고요. 두 번째, 리드는 하면서 리드 부분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나오고요. 세 번째, 본문은 이라고 하면서 본문 부분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서 말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밑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도, 뉴스 보도에서 제목은 1. 기사의 내용을 압축하고요. 2.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이 제목은요. 3. 보통 앵커가 이야기할 때 화면 아래쪽이나 옆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조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뉴스 방송 보도에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요. 리드라는 부분은요. 1. 기사의 첫 부분입니다. 기사의 첫 부분에 보면은 바로 영상이 딱 나옵니까? 누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앵커의 멘트가 있고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취재기자 누구의 뭐 보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으로 넘어가죠. 그 전에 앵커가 이 기사에 대해서 무슨 말을 조금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리드입니다. 보통 기사의 첫 부분으로 이 리드에서는요 이 압축하여 표현해야 하는데요. 뭘 압축하느냐? 기사의 흐름과 방향, 기사가 주는 의미나 중요성을 압축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앵커의 멘트가 뒤에 나오는 영상보다 길면 안 되겠죠. 하지만 앵커의 멘트는 뒤에 나오는 영상의 내용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은 실제 앵커가 방송보도 전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기사의 방향을 이야기해주지 기사가 주는 의미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잠이 오기 시작했어.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본문은요. 이제 실제로 앵커의 멘트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넘어간 걸까요? 그렇죠? 본문은 취재 기자의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리드에서 제시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기사의 몸체 부분으로서요. 보통 6하 원칙에 따라서 정리된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6하 원칙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6하 원칙은 다 알죠? 해볼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6하 원칙에 따라서 본문에 취재기자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이라고 했어요. 뭐 몇 개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6하 원칙에 따라서 전개된다 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의 내용은 방송보도의 내용 구성 그리고 이 밑에 문단의 내용은요. 방송보도에서 잠온다. 시청각 글이 안 쓰시네. 자료의 중요성 뭐야? 내 말을 듣지 않네. 펜이 내 인생 역대급 못 쓴 글씨인데 시청각 자료 지우지 않겠어. 시청각 자료의 중요성입니다. 방송 보도는 앵커나 취재기자의 목소리로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뉴스에서 중요한 건 요런 것들입니다. 같이 볼게요. 방송 보도는 언어 자료와 함께 언어 자료 말이잖아요. 누구의 말일까요? 앵커와 기자의 말. 이것과 함께 얘네들이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멘트 시청각 자료도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들이 시청각 자료인지 요 밑에 나옵니다. 어떤 게 시청각 자료냐면요. 기사와 연결되는 장면, 생동감을 주는 음향, 인터뷰 자료,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막이나 그래픽 자료 이런 것들이 모두 뭐에 들어가냐면 시청각 자료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때 좋은 방송 보도가 되는 건데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알 텐데 기사와 연결되는 장면이라고 하면 보통 앵커의 말이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화면
그리고 같이 나오는 그림들 이런 것들을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동감을 주는 음향, 인터뷰는 알 거고요. 자막도 뉴스에 보면 밑에 글씨가 이렇게 나오면서 영상 취재기자의 말이 나오면서 밑에 부분에 중요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픽 자료가 있는데 이 그래픽 자료는 저 밑에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요 내용들을 다 봤으니까 내용 구성이랑 시청각 자료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한번 보면 방송 보도의 구성 형식이라고 해서 여기 아래 그림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보도의 구성은 3단계 제목, 리드,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제목, 리드,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앵커와 남자 앵커, 여자 앵커 이 2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뉴스 방송 보도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게임에 빠진 청소년 비만 증가라고 해서 크게 눈에 보이게 다음 나올 내용에 무엇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아까 저 본문에서 제목 이야기할 때 화면에 어디에 띄운다고 했었죠? 옆면이나 아래에 띄운다고 했었죠. 요게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본 얘네들을 방송 보도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앵커가, 남자 앵커가 지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방송 보도 전에 앵커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죠.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 비만까지 겪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게임 비만에 대해 알아봅니다. 라고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임 비만에 대해 알아볼 텐데 게임에 몰입하게 되면 요 체중이 늘어나 비만까지 겪게 된다.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앵커가. 뭐 전에? 취재기자의 보도 전에. 이게 바로 뭐죠? 얘가 리드입니다. 그렇죠? 이 리드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넘어갔다 맞죠? 영상으로 넘어간 거 보면 여기 밑에 본문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본문 중에서 취재기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아까 배웠죠? 막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크게 써보고 싶어서 그래. 취재기자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학생과 뭐 하고 있습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본문으로 넘어갔는데요. 뉴스에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앵커와 취재기자의 말뿐만 아니라 시청각 매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옆 페이지에 나오는 본문 2, 3은요. 시청각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보도에서 시청각 자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이 나왔었냐면 그래, 인터뷰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래픽 자료를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거 보니까 그래픽 자료가 뭔지 알겠죠? 뉴스에 보면 보통 중간에 이런 그림들을 삽입을 합니다. 맞죠? 그래픽 그림을. 그리고 이 그래픽 그림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크게 쓰고요. 혹은 뭐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딱 가시적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래픽 이 그림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얘가 그래픽 자료입니다.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방송 보도와 시청의 태도인데 우리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구성을 알게 됐다 그랬죠. 그러면 두 문단으로 되어 있으면 태도다. 방송 보도와 시청의 태도다. 그러면 문단을 어디에서 나눠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요. 위에 문단은 방송 보도하는 사람의 태도고 밑에 문단은 방송 시청하는 사람의 태도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위에 문단이 줄 끄은 걸 기준으로 위에 문단이 방송 보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오고요. 요 밑에 문단은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방송 보도를 시청할 때는 시청자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보도하는 사람의 태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위에 문단의 내용은 방송 보도 시의 태도, 아래 문단은 방송 시청 시의 태도. 자, 방송 보도 시에는요, 지켜야 할 것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른말, 높임말, 쉬운 말을 사용해라. 왜? 공식적인 언어니까. 이게 1번입니다. 바른말을 사용하라는 거는요, 어법에 맞는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사용하라는 거고요. 앵커가 나와서 사투리 쓰면 좀 웃기겠죠. 우린 안 웃긴데,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높임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높임말은요, 뭐뭐 씁니다, 비읍니다, 채를 사용하라는 거고요. 뭐 앵커나 취재기자가 여기는 서울인데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요체보다는 씁니다, 채를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할 때는요, 쉬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 생각에 TV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언어니까 되도록 한자말도 많이 쓰고 어렵게 이야기해야 좀 더 격식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말하기,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심경의 일단을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속마음을 조금 드러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이해가 잘 되죠. 따라서 쉬운 말을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어체를 사용하되 지나친 구어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어체, 아까 방송 보도와 신문 기사의 차이점 할 때 구어체 표현을 쓴다라는 말이 나왔죠. 구어적 표현을 쓴다. 똑같은 건데 선생님 지금 설명 잘 됐습니다. 구어체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말투입니다. 그럼 입말투가 도대체 뭐냐? 얘가 바로 예시겠죠. 보세요. 여기에서 하여는 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는 하여서라는 말이고요. 돼서는 원래는 되어서라는 겁니다. 되어를 줄인 게 되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글로 쓸 때는요, 문어체에서는 하여, 되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우니까 하여, 되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 되로 줄이는 거죠. 이게 입에 자연스러운 거니까 이게 바로 구어체입니다. 됐죠? 그러면 하여라고 하지 말고 오늘 뭐뭐 하여 라고 하지 말고 오늘 뭐뭐 해서 라고 하되 구어체를 사용하되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것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것을 붙여서 거리라고 구어체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너무 지나치니까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밑에 아까 장시간 컴퓨터 사용하는 거 나왔으니까 원래 뉴스에서라면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을 지금 문어체를 썼죠. 것을. 그런데 이거를 뉴스 방송 보도는 구어체를 사용하니까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너무 지나치다라는 거죠. 너무 지나친 구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구어적 표현은 하지 않되 인말 구어체를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되도록 해라.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되고 청자가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두 번째 방송보도의 특징입니다. 방송보도의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요. 정보 전달은 항상 간결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래도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보도니까 공식적인 언어니까 가급적 품위 있는 표현을 사용해라. 품위 없는 표현은 뒤에 학습 활동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용해라. 그리고 마지막 자막이나 수화 등을 사용하여 시청의 편의성을 높이는 장치를 써라. 이런 것들이 방송 보도할 때의 태도 5가지가 되겠고요. 방송 보도를 시청할 때의 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보도를 시청할 때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뉴스 진행자, 앵커나 기자의 구두 언어, 말, 한 글자로 줄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뉴스 진행자나 기자의 말뿐만 아니라 뭐를 봐야 되냐면 장면, 아까 그림 한 거 있죠. 그리고 시청각 자료, 그래픽 이런 거 다, 음향 이런 거, 그리고 자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듣고 보면서 자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1번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보도 내용은요, 정보 전달의 말하기 중에 방송 보도이기는 하지만 방송 보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과 의견이 덧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도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 듣고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용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방송 보도는 정보 전달의 말하기니까 사실만 전달해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보도에는 사실과 의견이 덧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서 듣고요.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비판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정보를 수용해라 하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하나의 비판도 없이 어떠한 비판도 없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모두 다 듣기보다는 저거 전부 사실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저거 진짜일까? 저거 사실일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능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겠죠. 방송 보도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보도할 때도 있지만 교통을 알려주는 정보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시각 고현의 시내 상황을 한번 방송 보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고현 시내 교통 상황 방송 보도에서 미스터 피자 있는 사거리부터 계룡초등학교 앞까지 5km 지체입니다 라고 방송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체니까 상동 쪽으로 가실 분들께서는 공설운동장과 그 시청 쪽 그 윗길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방송 보도에서 사실과 의견을 우리가 나누어서 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뭐예요? 그처럼 미피 사거리부터 계룡초등학교 앞까지 5km 지체인 거는 사실이지. 이 사실은 사실인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 나온 상동에 올라가려면 저 윗길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한 말은 의견인 거죠. 그러면 이 의견과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듣고요. 비판적이고 능동적으로 뉴스를 이제 수용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윗길로 가라고 했는데 내 생각엔 그 밑에 길 있죠. 고연천 그 길을 따라서 상동으로 올라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라고 하면 사실만 수용하고 지체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 수용하고 그 의견에 대해선 어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후에 다른 의견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뉴스를 그렇게 시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청하는 게 올바른 시청 방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방송이 뭐야? 왜 나를 말리지 않았어? 방송 보도 시청 시의 태도잖아. 미안해. 자, 여기까지 방송 보도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시험 성적 잘 받길 바라고, 장문도 선생님 저 뒤에 설명문이랑 기사문도 선생님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땡큐. 안녕.